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류현진의 소속팀인 토론토가 이번에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지나기 전에 폭풍 영입을 했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어저께 영상으로 이제 전해드렸었던 선수들은 이제 랜스린 아니면 안드렐톤 시몬스 아무도 안 데려왔어. 어떻게 뭐 토론토가 안 데려온 것도 아. 안 데려온 거지만 이 두 선수 모두 네. 다 원 소속팀에 또 잔류를 하게 됐고 네. 어쨌든 대신에 토론토는 이제 뭐 꽝 대신 닭이다 음. 뭐라고 이 대신할 수 있는 뭐 유격수를 뛸 수 있는 혹은 이제 선발 투수로 나올 수 있는 선수들 대거 또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5명을 영입했는데 사실 뭐 랜스린, 뭐 시몬스 이런 선수들 한 명 한 명의 임팩트는 적지만 네. 대신에 이 여러 명을 삼으로써 그 중에 한 명은 터지겠지. 또 뭐 이렇게 뎁스. 네. 근데 사실 선발진은 뎁스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네. 이게 사실 이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겠지만 이 랜슬린 선수라든지 네. 혹은 이제 시몬스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지만 이 조금 살짝은 좀 이 B급이라고 해야 되나? 좀 살짝 이 수준이 좀 떨어지는 선수를 데려오긴 했지만 대신에 대가가 적죠. 그러니까 음. 토론토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 데려오려면 그만큼 좋은 선수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반등 가능성이 높은 그래 B급이구나. 죄송합니다. 반등 네.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요. 네. 자, 뭐 메이저리그닷컴에서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의 승자 7팀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 한 팀은 당연히 토론토였고 USA 투데이는 아예 토론토를 짚어서 이번 네. 트레이드 데드라인의 승자다. 류현진을 도울 카드를 영입해서 토론토의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데드라인 이전에 있었었던 트레이드부터 하나씩 좀 네.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우선 다니엘 보겔백 얘기부터 해야겠죠. 이 이 선수는 지난해 30홈런을 쳤잖아요. 네. 타율은 낮지만 정말 똥파워를 가진 거포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방에 네. 있는 선수. 네. 그리고 타율은 2할 극초반대였지만 출루율은 3할 중반대였거든요. 선구안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네. 근데 올 시즌에는 사실 이제 시애틀에서 이 극심한 부진을 겪다가 이제 토론토로 정말 뭐 대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이 토론토가 영입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사실 이 텔레즈 선수랑 좀 역할이 겹치는 게 아니냐 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역할뿐만이 아니라 생긴 것도 똑같아요. 비슷하게 생겼어. 진짜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분신술. 보겔백 대신에 텔레즈가 타석에 들어서도 모른다고. 텔레지가 더 잘 치니까 텔레지가 2번 치면 되겠네요. 상대방한테는 보겔박이라고 속이고 텔레즈가 들어가면 방심을 하는 거야. 분석 좋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그리고 타이완 워커도 영입했었죠. 타이완 워커는 이적 후 첫 경기에서 무실점 6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했고요. 네. 넥스트 킹 펠릭스라고 불리던 선수이고 사실 지난 2시즌 동안에는 14이닝 투구에 그쳤지만 그 직전 시즌에 3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면서 터지는 듯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올 시즌에도 3점대 초반 평균자책점을 유지하면서 뭔가 터질 기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요. 일단은 이 토론토로 이적을 해와서 네. 이 첫 경기 이 6이닝 무실점으로 첫 단추를 잘 꿰다는 게 또 좋은 점인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더 영입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발 로테이션에 좀 이 하위 로테이션 네. 뭐 4선발, 3, 4선발 뭐 요 정도를 좀 맡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영입한 선수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선수는 로스 스트리플링. 다저스 시절 류현진의 팀 동료였죠. 네. 지난해 팀 동료였는데 이제 헤어지나 했더니 또 만난 거야. 그래. 네. 이 스트리플링 선수가 사실 류현진 선수랑 헤어질 때 류현진은 정말 어디에 가서도 네. 이 분위기를 이 좋게 만드는 선수다. 나도 정말 류현진에게 많이 배웠다. 이런 식으로 좋은 인터뷰를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또 다시 한번 류현진 선수가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스트리플링은 사실 다저스라서 많이 피해를 본 선수죠. 뭐냐면은 선발 투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트리플링이 선발을 원했었지만 선발을 하지 못하고 자꾸 불펜으로 가는. 네. 사실 하얀 마에다다. 하얀 마에다 맞잖아. 선발로 가야 되는데 불펜으로 투구를 하면서 좀 손해를 보긴 했지만 네. 선발 등판했을 때 워낙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사실 류현진 선수랑 투구 스타일이 굉장히 겹쳐요. 그렇죠. 좌완 류현진이 있다면 우완 스트리플링이 있다고 할 정도로 체인지업 주무기에 뭐 제구 위주의 투구
안정감 이런 면에서 많이 닮아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요. 이 스트리플링 선수가 사실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또 선발진에 본인을 좀 넣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뭐 트레이드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에인절스를 갈 뻔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레이드가 파토가 나고 다저스에 남아서 선발진에 고정이 되게 됐었는데 사실 올 시즌 성적은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5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2018년에 3점대 초반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지난해에도 선발 불펜 가리지 않고 등판해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올 시즌에 만약에 반등에 성공한다면 류현진의 뒤를 이어서 뭐 선발진을 두텁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류현진 네. 선수와 또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볼게요. 토론토로 와서 이제 적응을 하는데 류현진 선수가 현진 있잖아요. 선수 있으면 좋잖아. 류현진이 사실 토론토의 대장이잖아요. 그치, 얼마나 사실상. 편해, 든든해. 얘 지금 건드리면 너네 다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딱 지금 한번 잡고. 인스타 DM 보냈다.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비레이 선수 얘기도 꼭 짚어봐야겠죠. 로비레이는 좌완 강속구 투수이고요. 사실 2017년 활약이 정말 대단했었잖아요. 그래, 이 로비레이 선수가 사실은 이 랜디 존슨의 재림이다. 또 게다가 이제 애리조나에서 또 이 한꺼풀 벗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2017년에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었고 2018, 19년에도 사실 3점대, 4점대로 조금씩 평균 자책점이 높아지긴 했지만 네. 9위는 여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은 항상 이 삼진, 이 스트라이크 아웃은 정말 잘 잡는 맞아요. 선수고 이 통산 몇 이닝이더라? 500이닝 이상으로 또 설정을 해놨을 때 이 선발 투수 이 K9이라고 하잖아요. 9이닝당 탈삼진 수치가 다르비슈보다 더 뛰어난, 다르비슈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슬라이더가 굉장히 위력적인 선수인데 올 시즌에는 7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부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 로비레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제구 불안. 네. 사실은 이 구위가 정말 좋은 선수지만 이 스트라이크 존에 좀 정확한 제구를 어려워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구위, 이 제구, 요 서로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지난 2년 동안 전반기에 못하면 후반기에 폭발하고 전반기에 잘하면 후반기에 망하고 네. 둘 중 하나잖아요. 네. 지금 전반기에 못했죠. 후반기 잘한다. 후반기에 폭발한다? 대박이 나는 거죠. 토론토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좀 이득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평균 자책점을 떠나서 지금 9위는 정말 좋아요. 지지난해보다 지금 93.6마일이거든요. 네.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오히려 더 좋은 9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구만 잡힌다 하면은 뭔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발 투수 2명을 지금 이 데드라인 때 데려왔는데 여기 또 추가로 내야수도 보강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뭐 시몬스 기대했던 시몬스는 아니지만 조나단 비아 선수인데 지난해 볼티모어에서 뛰면서 2할 7푼 때에 20홈런 40도루를 기록했던 네. 내야수죠. 호타 네. 준종 내야수다.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고요. 올 시즌에는 2루수 아니면 유격수로 출전하고 있는데 네. 3루수도 봤었잖아요. 볼티모어 시절에. 그래서 유격수를 맡다가 보비샷이 합류하면 3루로 가면 되죠. 아마 이렇게 많이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네. 올 시즌에는 아직까지 OPS가 0.6대로 부진하지만 지난해 워낙에 좋은 타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나단 비아 선수가 발이 정말 빠르거든요. 네. 올 시즌에 이 OPS 0.660 사실 부진한 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도루 메이저리그 도루 전체 1위에 올라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상위 타선에서든 네. 혹은 이제 하위 타선에서든 이 연결고리 역할을 좀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다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그리고 트래비스 쇼보다는 적어도 3루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선수다. 그치, 맞아. 그런 면에서 내야 수비와 함께 공격도 어느 정도는 보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트레이드를 총평을 해보자면은 일단 선발 투수 3명을 영입했죠. 네. 왜냐하면 타이완 워커까지 합쳤을 때 타이완 워커, 스트리플링, 로비레이 이렇게 3명을 영입했는데 여기서 좋은 점은 터질 수도 있는 로비레이 이 선수가 터졌을 경우에는 대박이 나는 거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만약에 터지지 않더라도 워커라던가 스트리플링은 충분히 올 시즌에도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안정적으로 선발진이 굴러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보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대신에 이 대가로 넘겨준 선수들이 사실은 이 토론토 입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선수들은 전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랜스린 선수를 안 데려와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랜스린을 왜 안 데려왔느냐 이렇게 양키스 단장이 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대가 요구하는 대가가 너무 높아서 데려올 수가 없었다. 네. 이 팀 내 뭐 탑3 유망주 중에 2명을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대신에 이 토론토 입장에서는 질보다 양을 좀 선택을 했고 또 반등 가능성이 있는 이 로또 좀 이 선수들을 긁어보면서 이 좀 두터운 선발진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렐톤 시몬스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에인절스의 이 구단주 모레노가 괴짜예요. 네. 함부로 트레이드 자기 맘대로 그냥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대가가 없으면은 트레이드 그냥 하지 마. 우리 자존심이 있지. 투자한 게 있는데 시즌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가 없어. 네. 분명히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반년 남은 시몬스조차도 팔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시몬스 선수는 아쉽게도 팀에 합류하지 못했지만 이 비아 선수가 사실은 이 내야 사실 1루수 빼고 메이저리그에서 1루수 빼고 2루수, 유격수, 3루수 전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뭐 비지오가 빠지거나 뭐 혹은 이제 3루수가 휴식을 가지거나 뭐 그러는 경우에도 정말 많이 출전할 수 있겠죠. 전천후 내야수로 이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토론토의 움직임을 보면서 든 생각은 류현진이 진짜 팀을 잘 골랐다. 또 어떻게 보면 류현진이 복덩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치. 메이저리그닷컴이나 이 USA 투데이를 보면은 류현진을 영입함으로써 이 방향 없이 표류하던 토론토라는 배가 닷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보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FA로 류현진 선수를 데려왔는데 만에 하나 류현진 선수가 첫 시즌 못해서 포스트 시즌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지금 이렇게 선수를 대거 영입할 일도 네. 없었을 테고 또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 뭐 70% 넘게 오는 이런 상황도 또 없었을 테니까 이 토론토 입장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좀 복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 기대되는 선수를 한 명씩 뽑아봅시다. 네. 누가 제일 기대돼요? 저는 스트리플링입니다. 스트리플링인 이유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다저스 시절을 좀 봤는데 네. 선발 기회를 받는다면은 분명히 뭔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봤거든요. 적어도 3, 4점대 평균 자책점을 꾸준히 기록할 수 있는 선수인 만큼 네. 류현진 선수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 토론토가 올 시즌에 뭐 도루 중위권이거든요. 그리고 또 베이스 러닝 수치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비아 선수의 합류는 이 팀의 기동력에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아시잖아요. 이 토론토의 선수들이 좀 약간 덩치도 좀 있고 발도 좀 느리고 뭐 게레로 있고 텔레즈 있고 요런 선수들 사실 1루에 있더라도 깊은 타구 나와도 홈 못 들어오잖아요. 네. 비아는 간단한 타구에도 뭐 1루에서 3루 가고 홈 들어오고 이러는 선수기 때문에 좀 이 창의적인 득점 루트를 더 이 토론토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듭니다. 내야 수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